일단 추천서는 대부분 3장이 필요합니다. 가끔 MSN 석사 과정들 보면은 2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일단 DMP였고 주크대학교 MSN 과정도 추천서 3장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저도 사실 대학원 지원 과정에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추천서거든요. 뭐 에세이나 이력서는 저 자신과의 싸움인데 추천서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편한 사람도 아니고 뭐 교수님, 이제 그 병원 수간호사 UM 선생님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주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명시를 딱 해놨어요. 이제 MP 과정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 거니 미국에 있는 MP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내는 게 가장 강력하다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아는 MP 선생님께 또 부탁을 해서 그렇게 3분께서 제 학교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MP 선생님이 가장 흔쾌히 추천서를 승낙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학부 다닐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또 엄청 친했던 사이는 아니었고, 또 그 교수님 사정이 있으셔서 지도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실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러 과목 중에 학부 때 지역사회 간호학이 성적이 제일 좋았거든요. 막 성인 간호학은 막 B, C뿔 막 이렇게 막 받았었는데 지역은 보니까 다 A뿔, A 뭐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을 했죠. 그분이 제가 간호대에서 했던 그 동아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신뢰를 무릅쓰고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3일 동안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추천서를 안 써주시려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잖아요. 이제 데드라인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물쭈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교수님 연구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병원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몰래 나와서 전화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봤더니 너무 반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답장을 못했는데 전화 정말 잘 줬다고 하면서 추천서 충분히 써줄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저에 대한 자기소개 글이나 뭐 에세이 쓴 거, 이력서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시면 이제 참고해서 추천서를 작성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진짜 바쁘신 교수님이거든요. 교내 수업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얼굴 뵙고 찾아가겠다. 시간이 언제 되시냐 막 이랬더니 찾아올 필요 없고 지금 너무 바쁘니까 출국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더니 출국하기 전에 내년에나 돼서 한번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추천서를 이제 전화 한 날로부터 한 3일 내로 받았었고,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 추천서를 이제 2학교 모두 다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 생활 중인 분이 계시면 일단 학부 때 친한 교수님을 꼭 한 분 만들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직장 추천서. 추천서 중에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았죠. 에세이나 이력서보다 훨씬 더.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쓸까 말까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직장, 이제 수간호사 UM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한다는 거는 잠정적으로 제가 퇴사하겠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를 하기가 진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용기를 내서 퇴사했지만 그 병원 안에 있을 때는 진짜 그 용기 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막 누군가 제 소식을 어떻게 소문을 들어가지고 너 이렇게 한다며 저런다며 막 이런 식으로 막 말 거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차지 선생님한테 말을 먼저 꺼냈어요.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꺼내는 게 뭔가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차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버립니다. 저랑 그 차지 선생님 둘이서만 조금 오버타임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둘이서 이제 이런저런 편하게 얘기하다가 제가 나름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그때 진짜 땀 흘리면서 정말 콩닥콩닥 하면서 진짜 용기 내서 말 꺼냈는데 바로 까였습니다. Nope.
그런 거는 UM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거야. 딱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 빨개지고 이제 거절당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선생님께 이제 저의 계획을 조금 말씀드린 셈이 돼버렸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충격에 빠져 살다가 지금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그냥 UM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아세요? 뭐 UM 선생님 면담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내야지 이제 시간을 잡고 만나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조금 UM 선생님도 쎄하셨나 봐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무서웠어요. 이제 그 UM 선생님 자리 찾아가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었는데 어쩌겠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원을 가고 싶습니다. 미국 대학원인데 온라인이고 실습은 2년 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직장이랑 병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저 퇴사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하기가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말을 두루뭉실하게 해서 이제 얘가 퇴사한다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원래 이런 꿈을 응원해주는 분이셨던 건지 너무 흔쾌하게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진 생각이라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고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UM 선생님이 평소에 저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를 좋게 평가해 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입사하고 나서 계속 N클래스 준비하고 결혼하고 취업 이민 준비하고 유학 준비하고 막 이러느라고 직장 생활을 좀 충실하게 못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시면서 추천서를 흔쾌히 써준다고 하셨으니 대학원이든 뭐든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직장 생활은 정말 충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UM님과 추천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웃겼던 게 이제 UM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본인이 이제 영어가 조금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초안을 작성해 갔었는데 조금 읽기 힘드니 이걸 한글로 좀 번역해 줄 수 있겠냐고 해서 한글 번역본을 가져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또 한글로 첨삭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급하게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한국어로는 조금 어색한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싹 다 고쳐주시면서 첨삭을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첨삭만 한 2번, 3번씩 해가지고 최종본을 완성해서 그 추천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또 느낀 게 확실히 관리직에 있으시고 직장 생활 경험이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확실히 정말 통찰력이 진짜 뛰어나셨어요. 뭐 영어가 불편한 거는 그러실 수 있지만 이제 한글 보는 첨삭하시는 거를 보니까 논리적 흐름이나 내용 첨삭을 진짜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문장이 앞에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 문단에서는 너의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너의 장점이 이거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는 좀 약하니까 다른 걸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말 첨삭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확실히 UM님은 진짜 UM님이구나를 그때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느낀 거는 정말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를 아무도 이해 못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UM 선생님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퇴사한다고 대학원 가게 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제 꿈을 응원해 주시고 지금 또 제 채널에 가끔 놀러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준비하는 분들이 저처럼 직장 추천서 받는 거, 교수님 추천서 받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퇴사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 막 이런 거 걱정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 지나고 나면 정말 모든 게 괜찮아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꿈을 응원해주고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미국 출국하기 전에 직장 추천서나 뭐 교수님 추천서를 미리 이제 종이로 받아간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제가 경험해본 대학원 그 추천서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추천서를 써줄 사람 이메일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메일로 추천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추천서 써줄게 라고 하면은 제 이메일로 그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링크를 발송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이메일에 들어가면은 그 링크가 와 있어요. 누구누구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링크를 들어가면은 추천서를 뭐 미리 작성해 놓은 PDF를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듀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링크를 들어가면은 그 항목별로 그 지원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지원자의 창의력은 어떻습니까? 이 지원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 지원자랑 안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거를 다 따로따로 막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종이로 된 추천서를 미리 준비하는 거는 그게 유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교도 학교 교내 메일 있잖아요. 그 골뱅이하고 이제 뒤에 학교 이름 들어가는 그런 메일 쓰듯이 병원에도 다 원내 메일이 있거든요. 저도 이때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안 써본 원내 메일 막 비밀번호 찾기를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 이메일 주소로 링크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거는 이제 존스홉킨스처럼 미리 작성해둔 PDF 파일을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 PDF 파일을 그냥 A4용지 새하얀 종이에 써도 되지만 그 병원마다 로고 종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병원 홈페이지 뒤지다가 처음 알게 됐었는데 이런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작성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멋있었다는 점 꿀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에세이랑 면접 준비했던 거를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